중동 전쟁 긴급 분석 이번 주가 고비다. 지금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중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시작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나 전쟁의 배경과 도화선. 이 전쟁은 하루아침에 터진 게 아닙니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25년 12월 28일 이란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경제 제재와 실정으로 민심이 폭발했고 이란 정권이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자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미국은 이를 정치적 압박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2026년 1월 24일 미국은 이란에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 선박에 대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은 계속 고조됐고 2026년 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하면서 사실상 정권 교체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마지막 외교적 기회도 있었습니다. 2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협상에서 중재국들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만 제안했고 미국이 요구한 완전하고 영구적인 포기에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협상은 결렬됐고 미국의 항공모함과 스텔스기 배치는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전쟁 발발 장대한 분노 작전.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장대한 분노 작전 아퍼레이션 에픽 퓨리라 명명하며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정권 붕괴까지 목표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공습은 역사적 충격이었습니다. 전쟁의 초기 단계에서 이스라엘은 주로 이란의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미국은 이란의 방공망을 겨냥했습니다. 2월 28일 개시 공격은 최고 지도자의 거처를 겨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며 이란의 해군, 공군, 방공망, 레이더가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란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에 위치한 미군 주둔 기지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탄도미사일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전황 확대 중동 전체로 번지다. 전쟁은 하루가 다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미군은 개전 이후 이란의 군함 17척을 격침하고 2,000여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국방부 청사와 텔아비브의 여러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고 카타르 알 우데이드 기지 중동 최대의 미군 시설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은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기지뿐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오만의 민간 기반 시설까지 타격했고 영국의 키프로스 군사기지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 개시 이후 3월 4일까지 이란은 500발 이상의 탄도해상 미사일과 약 2,000대의 드론을 발사했으며 발사된 무기의 약 40%가 이스라엘을 겨냥했고 60%는 지역 내 미군 목표물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전략적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주변 아랍 국가들의 시가지와 정유시설에도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미국 및 이스라엘 편에 서서 참전 의사를 선언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중립을 유지하던 아랍 이웃 국가들을 스스로 적으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러시아라는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미군의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이것이 이란이 어떻게 미군 시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타격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대국 간 대리전의 성격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전황의 핵심 이번 주가 왜 고비인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전쟁이 11일째로 접어들며 중대 변곡점을 맞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주를 고비로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트럼프의 조기 종전 시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매우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며 이란과의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고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배럴당 120달러까지 폭등했던 국제 유가는 80달러대로 단숨에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종전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이란 내부의 균열입니다. 이란 대통령 페제시키안은 이웃 국가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 지휘 계통의 오해라며 사과하고 공격 중단을 명령했지만 혁명 수비대는 공격을 계속하면서 이란 정부 내 지도부 분열이 드러났습니다. 이란이 한 목소리로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셋째, 러시아의 중재 역할 등장입니다. 3월 10일 트럼프와 푸틴이 1시간 동안 통화하며 이란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원한다는 내용의 중재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돕다가 이번엔 종전 협상에 나선 것은 이란이 자국의 이익에도 부담이 된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와 글로벌 파장. 이 전쟁의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3월 7일 기준 이란 적신월사는 미국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6,668개의 민간인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으며 이란 수도 테헤란의 학교, 병원, 역사적 명소인 그랜드 바자르와 골레스탄 궁전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제적 파장도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하락했으며 달러화 강세와 귀금속 가격 상승이 동반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사상 초유의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6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전망과 변수.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지만 중동 전역으로의 전면 확전도 쉽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시나리오는 조기 협상 타결입니다. 트럼프가 종전을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군사작전이 46주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을 길게 끌고 싶지 않습니다. 유가 폭등은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며 대내 여론도 부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이란이 백악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지도자를 선출하면 경제적으로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건 정권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나 빨리 승리를 선언하고 빠져나오고 싶으냐, 이 두 가지의 줄다리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오늘 이 시간에도 중동의 하늘 어딘가에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양국 간 충돌이 아닙니다.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UAE, 대이란, 그리고 그 뒤에 러시아가 얽혀있는 복잡한 국제전입니다. 우리나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물량이 차질을 빚으면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건 냉철한 시각입니다. 트럼프가 곧 끝난다고 했지만 전쟁은 예상대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 주의 협상 움직임과 이란 내부의 분열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세계의 2026년이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